반갑습니다. 수능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자, 수직주 특강이라고 해서 2026학년도 저희 컨텐츠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미지 수학의 가장 마지막 엔딩 컨텐츠 수직주 설명드릴게요.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은 모든 학생들이 들을 필요 없어. 아니면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 OT인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에 하던 것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미완의 것들이 있을 거야. NTC든 하사십이든 그것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거,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별표 문제, 틀린 문제다. 아니면 내가 유독 약한 부분들 복습하는 게 맞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수직주 대신에 하던 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세절시가 필요한 친구들, 내가 수능 뭐 생각 안 하다가 수능 직전에 그래도 수학에서 어느 정도 등급은 받겠다 하는 학생들은 차라리 개념 들으시면 돼요. 그런 수직주 특강은 뭐냐면 2, 3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 수능 직전에 이거라도 하자, 이거라도 꼭 알고 가자 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위권 학생들 이제 수능 전에 오히려 좀 손에 잘 안 잡히죠. 요 등급대 학생들은 통모의고사를 보기에도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통모의고사 보면 내가 어차피 틀릴 거 계속 틀리고 있어서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 거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2, 3등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3, 4등급 아니 2등급 하단에 있는 제자들을 타겟층으로 삼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지금 실전 개념 보기에도 애매해. 그렇다고 뭔가 문풀 수업이 들어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막판에 내가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웬만큼 알고. 자, 이 친구들 수능 직전에 이거는 복습하고 가자라고 해서 딱 11강으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 3등급 목표인 학생들만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 하던 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수능 직전에 제가 긴 강의, 그리고 강의 수가 많은 강의를 해버리면 그것조차 어때? 부담이 돼. 그리고 수능 가까워질수록 아마 여러분들 국어, 수학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탐구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강의를 엄청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무거워지죠. 그래서 수능 직전에 좀 컴팩트할 수 있는 그 양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50분짜리 정도의 강의로 11개의 주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수직주 다 듣고 나면 수능 날 수능 가방에, 그러니까 1교시 딱 끝났어. 국어 끝났어. 그 20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하실래요? 최악은 1교시 그 친구들, 아는 친구들한테 1교시 답 물어보는 게 최악이야.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20분 동안 뭐 하실래요?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다고 20분 내리 그냥 멍 때리고 있기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뭐 할까? 그때 간식 좀 드시고 초콜릿 같은 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물이라도 좀 먹어. 뭐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또 곤란하니까 조금 먹고, 그리고 20분 동안 뭐 한다? 수직주 이거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능 직전에 와 이거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자 하는 내용들이라서 수능 1교시 끝나고 2교시 전에 딱 쉬는 시간에 펼치는 용도로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공부 방식은 일단 기본의 개념을 빠르게 짚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문제들 수능에서 만나면 이렇게 먼저 움직여야 돼 라고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11개의 테마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내용 보여드릴게요. 수학원이 4강, 수학토가 4강, 확통 3강, 미적 3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많이 나오는, 최근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딱 11개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주제 특강은 가지고 수능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수직주가 어떤 강의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던 거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은 어떤 학생들이 듣는다? 하던 거 마무리하고 수능 직전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잡고 요 정도의 내용들은 꼭 알고 가기. 그래서 수능 직전에 전체 1년 뭐 내지는 몇 개월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수학에서의 그동안 공부한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복습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한 김에 그동안에 우리 애써 왔습니다. 물론 수능 가까워질수록 내가 뭐 했지? 라는 불안감이 들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의 애를 썼습니다.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며칠 남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요 정도는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부 방식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직주로 공부하실 친구들은 다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필요한 학생들만 들어요. 자, 수직주를 들을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두 강씩 필사하듯이 공부하세요. 필사하듯이 말 그대로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기록하는 느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다닥 강의 듣고 다다다닥 문제 풀고 그러면 수강률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오케이 1강 끝 2강 3강 이렇게 듣는 게 수직주가 아니야. 수직주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분명히 까먹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막판에 수학의 시간을 줄이는 제자들 많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자들은 막상 수능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능 직전에 수학 살짝 났는데 그거 까먹은 상태로 수능 들어가면 어때? 그 유형을 봤을 때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내가 분명히 이거 공부했던 건데 해서 오히려 되게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주 통해서 차분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눈으로만 보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사하듯이 그러니까 좋은 책에서 진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구들을 쓰죠. 그것처럼 수직주는 강의를 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행동 강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필사한다라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받아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분명히 고개 손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몸에 머리는 당연하고 몸에 남거든요. 그럼 비슷한 유형들 봤을 때 이때는 내가 뭘 해야지가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 3등급 목표인 학생들 마지막 후반부에 뭐 해야 될지 좀 애매할 거야. 수직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력이 되면 통모의고사 최소 한 주에 한 회 정도는 푸세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저 70점 나왔어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오늘 공부하기 싫어요. 이거는 모의고사의 목적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원점수에서 막 내가 96점 맞겠다라는 게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통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면 어쨌건 수능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어쨌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 다 건드리고 최대한 4점을 최대한 많이 맞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자, 사설 모의고사 난이도가 어느 정도 다 요동칠 거예요? 그럼 평가도 마찬가지니까. 그치? 그러면 이 사설 모의고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점수라서 속상하고 공부하기 싫고 이건 정말 하수야. 그럴 거면 모의고사 안 푸는 게 맞아. 그러면 이 등급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내가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만났으면 내 실력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딱 실력만큼 풀고 오는 것보다 플러스 4점짜리 한두 개는 더 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전체 100분 중에서 만약에 한 두 문제를 버릴 거야. 그럼 두 문제를 뭘 버릴 건지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그게 더 어려운 건 2, 3년 전만 하더라도 22번, 30번 버리면 돼. 그치? 근데 최근엔 어때요? 이게 난이도의 순서가 문항 배치랑 달라. 28번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14, 15 라인에서도 어떤 게 더 어려워? 예전처럼 15가 더 어려우니까 14까지 풀어 라는 것도 안 맞아. 14가 제일 어렵고 15는 어찌하니 풀리고 라는 유형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래서 자, 무엇을 버릴까? 이것도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지 수능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악은 수능에서 내가 저기까지 못 건드리겠다 했던 버렸던 문제가 되게 쉬웠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한 10분을 썼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식을 풀었다가 지웠다가 막 하면서 벌써 그 문제에만 10분에서 15분을 썼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럼 되게 효율적으로 100분을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모의고사 목적이 뭐다? 이 점수 결과를 가지고 속상해하고 수능을 예측하는 건 그건 진짜 하수. 우리 2, 3등급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 내 실력만큼 다 풀고 거기에도 오버해서 4점 한두 개 정도를 더 맞추고 오는 것을 뭘 한다? 네,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지를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지는 선생님이 아예 날 잡고 다음 주 중에 제가 OT를 올리고 나서 지금 9월 말 10월 초쯤에 모의고사 분석지 좀 빠르게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 내가 22번 틀렸고 뭐 28, 29, 30 다 틀렸네. 아, 오케이. 그건 모의고사 푼 게 아니잖아. 모의고사 왜 풀어요? 수능 때 잘 보려고, 그 연습하려고 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가 된 것처럼, 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처럼 선수 일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실수를 했고, 내가 어떨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떨 때 멘붕이 오고, 어떨 때 내가 졸려하고, 어떨 때 내가 피곤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 돼.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하면서 내가 유독 취약한 부분들이라던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수능에서 개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지를 작성하세요. 작성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 주 중에 모의고사 분석지 아예 PDF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작년 수능 올해 육구는 이건 무조건 필수야. 그래서 거의 암기하듯이 반복하고 하세요. 네.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야. 근데 이 골조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3개 정도의 2개의 아이디어에다가 3개씩 정리하는 게 콜라보돼서 한 문제로 나왔어.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요소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 올해 육구는 거의 암기하듯이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수능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요 등급대 학생들 중에서는 개념 중에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지금 개념 다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취약 단원만 복습하세요. 만약에 내가 미친 개념에서 유독 어떤 파트를 힘들어해. 그래서 거기 관련된 문제 나오면 사실 좀 틀리고 말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 아니면 내가 문제 풀 때 항상 그 단원의 문제는 사실 도망가. 좀 풀기 싫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 단원만 골라서 강의를 듣던가 책으로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을 이제 수능에 맞추셔야 합니다. 이미 극상위권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수능날 그 교실에 들어가는 입시 시간까지 고려해서 8시에는 책상에 앉고, 그리고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과목별 공부를 진행한다라던가, 이렇게 수능 자체의 그 시간대가 여러분들 몸에 완전 습관처럼 배이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항상 내가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야. 아침 7시에. 그러면 왜 주말이나 방학 때도 자연스럽게 7시쯤 되면 알람을 안 맞춰도 약간 뭐야? 하고 눈이 살짝 떠지는 그 리듬 자체가 뭐다? 몸에 익어서 그렇거든요. 수능 스케줄을 내 몸에 맞춰놓지 않으면 수능 당일날 어때? 그날 안 그래도 긴장될 거고요. 특히나 진짜 많은 제자들이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능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IQ를 한 마이너스 30으로 세팅해놓고 가는 거거든.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미리 수능 딱 입실 시간부터 시작해서 1교시, 그 다음 2교시,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게 지금 벌써 몸에 익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능 날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이클을 그렇게 맞춰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뭐 수능 일주일 전에 봤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수능 3일 전에 봤어? 그러면 최소한 3일이라도 수능 스케줄대로 그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1교시 80분 동안 책상에서 안 움직이고 80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2교시 수학 100분이면 100분 동안 진짜 100분에 맞춰서 수학 공부하세요. 그리고 입시 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능 전에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능 직전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잘 독하게는 그거는 수능 후반부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능 후반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루틴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더 수능은 잘 나옵니다. 지금 수능 한 달 남았는데 내가 밤새서 2주를 공부한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루틴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대에 되면 잠이 오고, 그 시간대 되면 일어나고, 그 시간대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 시간대가 되면 당연히 밥을 먹고, 수능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걸 미리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들 그동안 애쓴 거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모의고사 막판에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공부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 생각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험이라서 그 전이 중요하거든요. 인간이라서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거 오케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루틴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다고 무리하셔도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잘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컨텐츠라서 이런저런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잘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해 수험생들을 보면 막판에 공부 안 하는 제자들 너무 많아요. 그거 아세요? 막판에 진짜 열심히를 안 해. 특히 수시 원서 쓰고 나서 마음이 붕 뜨는 현역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어때? 내가 충분히 성실하게 해내면 경쟁력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때까지의 점수들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정리해 봅시다. 그것보다 수능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후반부를 성실하게 보낸 친구들이야. 꼭 기억하세요. 시험이라서 직전이 중요하다.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을 잘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 꼭 필요한 학생들만 들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거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하던 거 마무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딱 2, 3등급의 목표를 가진 제자들 요 특강 통해서 수능에서의 최고의 점수 그리고 원하는 그 등급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학습 상담 오세요. 수능 직전이니까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거 그거 본인을 해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희랑 같이 답을 찾아요. 알겠죠? 그럼 강의에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